네, 증명기초 스터디 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 증명에 있어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처음에는 엄격함만이 되게 형식적인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형식을 만들어내기 위한 소통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제, 어, 그 형식이 만들어지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음, 소통을 좀, 의사소통을 잘 만들어가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연습을 이제 지난 첫 과제를 토대로 좀 해보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풀이 속도는 이제 다음 주차까지는 이제 이가 홈워크 2를 이제 마무리해서 가져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왜 그러니까 소통에 포함되는 게 이렇게 그 스터디에서 디스커션을 포함하고, 두 번째로는 그냥 문제 자체랑 자신과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스텝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음, 알아야 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 와중에 계산도 들어가게 되는 것 같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요. 네, 그래서 저번에 이제 디스코드에서 김서현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 좀 막힌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김선 선생님이 어떤 부분이 막히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시고, 이제 저를 포함한 다른 스터디원들이 그에 대해서,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맞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 봤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걸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문제도 있는데, 그 8번에서 한, 그 3번에서 높은 매스 보이는 거에서 맞췄거든요. 3번이랑 4번이 높은 매스 보이는 그냥 그대로, 프로포지션으로 나오는 거, for any A, that is in A, there is epsilon bigger than zero such that A minus epsilon, A plus epsilon, A에 들어가면 이렇게 높은 매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A를 0,1으로 하고, A 마이너스 엡실론, A 플러스 엡실론을 했는데 그럼 A 마이너스 엡실론이랑 A 플러스 엡실론을 했을 때 그, 제로랑 1이 딱 경계니까 이제 경계가 3분에서는 안 들어가니까 이게 such that A 마이너스 엡실론, A 플러스 엡실론이 A가 아니다가 저는 3번이 그래서 오픈이 아니다가 되고 4번이 오픈이다가 돼서 네, 여기서 하나 음, 이거 가기 전에 그러면은 그 전에 트루스 테이블은 다 해결이 되신 거예요? 이것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게 끝, 보이는 거를 그냥 PQ 그리고 나서 나 PQ 그리고 그려서 동시가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게 솔루션 자체가 제너럴라이즈 된 게 아니라 그냥 전체 경우를 다 안 보인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이거. 네, 음. 5번. 그러니까 지금 김 선생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 솔루션 그 한 권은 그렇게 했습니다. PQTT PQ에 대해서 프로페스 다 적고 그 큐에 대해서 다 적고, 나피 나큐에 대해서 다 적고, 해서 보이기는 보였습니다. 지금 디스코드에 올렸는데, 방금 제가 정확히 맞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5번에 대해서 보였습니다. 아, 디스코드에 올리셨군요. 네. 제, 그런데 좀 찜찜하다 해야 돼. 제너럴라이즈 된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더 음, 다른 경우가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이거에 대해서 이동준 선생님이나 이상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트루스 테이블에서 3번 문제, 1-3번 문제를 푸셨는데 뭔가 다른 경우가 있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신 거죠? 네. 어, 네, 저도 그 뭐랄까요, 그 찝찝함은 공감이 많이 되고요. 다른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찝찝함은 저도 처음에 이거 접했을 때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약간 아, 그냥 그 조금만 받아들여지는 게 뭐냐면 저희가 명제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명제라는 거는 T 아니면 F라는 걸로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어, 근데 세상사들은 막 T 아니면 F로 떨어지는 것들이 없는데 수학에서는 TF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들여왔고 그거를 명제라는 T 또는 F라는 거밖에 없다라는 걸로 가정을 하게 되면 트루스 테이블 말고 다른 경우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기는 하더라고요. 명제가 있다, 모든 것이 명제라는, 다루는 모든 것이 명제라는 걸 받아들이면 조금 저는 이해가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주 선생님 말씀 듣고 나서 이제 저도 그 명제 프로포지션에서 트루랑 펄스가 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렇구나. 의문점이 만나는 지점이 명제로 모든 게 뭐 설명 가능하고 그냥 그런 부분에서 의문점이 남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남성 선생님 말씀 이후에 문제를 좀 풀기는 들었습니다. 되게 그냥 이동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찜찜함이 그냥 계속 있는 것 같아요. 트루랑 펄스로 뭐다 내린 건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이미 지금 김선 선생님께서는 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생각했을 때 찜찜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본 결과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는 스테이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3, 4,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P랑 Q로 그리고 R로 이미 다 제너럴라이제이션 된 것들을 다루겠다가 지금 얘네가 하고 있는 거라 너네가 어떤 그 문장을 갖고 오든 그걸 P로 나타낼 수 있고 Q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한 찬값 아닌 거짓만 고르니까 이거 외의 경우는 없다가 저는 이 논리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김성현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1번화는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김성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본 적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의문점이 만난 부분에서 원 스텝 더 가게 한다 하면은 명제에 대한 액션, 뭐 국립 쪽에 대해서 정확히 뭐 트루 펄스로 뭐 배중률에 의해서 나눠줄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으로 가는 것 같고 그거는 이제 그렇죠. 문제 자체랑은 관련이 없고 있어요. 아니요. 근데 이미 그거를 대중률로 쓰겠다라고 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트루스 테이블을 네, 그리겠다가 돼 있는 거니까 네. 제가 현재 한 말이 그거예요. 이 문제랑 대화할 때 배중률까지 고려를 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를 명확히 알고 하지 않는 이상 그냥 찜찜하게 어, 문제 풀고 다 넘겼네. 이거는 전혀 자기한테 안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서 이미 여기서는 일반화도 돼 있고 배중률까지도 맞춰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문제가 제시되었고 그러니 TF로만 나누고 그 두 가지 가능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듭 제거꼴로 모든 경우를 다 커버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원소가 두 개면은 2의 이상 그 파워셋 하는 것처럼 그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그거에 대한 그 부분집합의 경우의 수가 그 부분집합들의 총 개수를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구나. 로 그 개수가 만들어지는구나로 보이면 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그 관점이면은 김 선생님이 지니고 계신 많은 그 헷갈림들이 좀 해소될 거라고는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김성현 선생님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고, 당연히 거쳐야 될, 저도 그렇게 거쳤고, 방금 이동준 선생님께서도 거친 부분이고, 이렇게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맞다. 그리고 이렇게 한 거를 안 까먹는다가 좀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 들었을 때 이상훈 선생님의 한번, 어, 관점을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음, 사실은 이게 김성현 선생님, 이게 마이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제가 이게 막 좀 이해가 잘 안 가긴 하는데, 네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 트러스 테이블 외에 어떤 다른, 그러니까 트러스 테이블 자체가 일반화된 건데, 다른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김성현 선생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동주 선생님 말씀이 제일 좀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거를 명제로 보면은 이제 트루랑 앱, 트루랑 펄스밖에 없는 명제로 이제 가정을 하고 있고,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저게 이제 모든 경우의 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 제일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네. 음, 네, 또 하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없으면 넘어가도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 김세현 선생님 그 7번 니게이션 한 걸 봤는데요. 음, 일단은 그 니게이션을 잘못 하셨거든요. 혹시 이거 지금 김세현 선생님이 디코에 올린 거 보고, 어, 저는 이제는 니게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분들도 이렇게 의사소통하면서 그 능력을 좀 길러보시라는 의미에서 김선 선생님 7번 문제의 3번을 보고 한번 설명을 해주실 분 있나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7번에, 아, 3번이 아니라 1번이네요. 7번 1번이네요. 네네. 7번 1번이네요. 아, 제가 그 밑에 있는 걸 봐가지고, 네. 7번 1번입니다. 1번이, 어, 그리고 만약 설명이 잘 안 돼도 저는 좋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당연히 이거 다 설명할 수 있고 이러면은 당연히 그냥 간단하게 증명 기초를 안 하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설명을 못 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리고 못 하는 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거니까 전혀 부담 없이 그냥 하고 막히면은 막힌 데서 나 왜 막혔지라고 이제 스스로 배워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틀려도 되고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못 해도 되니까 그냥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뭐라 안 하고 그냥 어. 네, 그리고 김상현 선생님도 잘하셨습니다. 사실 7번, 8번 문제, 못 풀겠다고 지금 거의 올려주신 건데, 이거를 사실 하나하나 다 찝어가면서 그, 재료를 준 거거든요. 다른 스터디원들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진짜로 이걸 다 씹어먹고 있냐, 없냐를 좀 볼 수 있는 그게 있어가지고,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 선생님이 준비되셨으면 그냥 시간 걸려도 좋고 하니까 그 편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단은 어, 이게 제가 오늘은 그릴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첫 번째로 양화사를 일단은 내게이션 할 때 바꿔줘야 돼가지고 어 데어리즈를 이제 for얼로 이제 바꿔주시고 뒷부분에 for얼을 바꿔주신 거죠? for얼인가? 안 바꿨습니다. 아, 뒷부분이 X가 아래 포함되는 부분 앞에 이거를 적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김성현 선생님이 해주신 거는 이렇게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배운 바로는 첫 번째로 양화사 네게이션 해주기. 그래서 이제 처음 문장에서 이게 특징이었는데 전칭으로 바꿔주신 거는 맞고 이제 for all에 대해서 얘를 이제 특징으로 바꿔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어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조건에 대해서는 이제 그 네게이션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두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서치 넷 뒷부분을 이제 뒷부분에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부호를 반대로 해준다든지 그러는 거여가지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에 대한 거여가지고 m이 0보다 크다는 조건에 대한 거여서 그냥 그대로 두고 fx가 원래는 이거였는데 이렇게 반대로 해주신 거는 제가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잘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부분도 x가 실수에 포함된다는 것도 조건에 해당하는 거니까 되게 저는 안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만 바꿔주면은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또 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설명이 혹시, 네, 잘하셨습니다. 혹시 이동주 선생님께서 이상현 선생님 말에 이제 좀 더 보탤 좀, 이게 어떻게 하셨는지 좀 코멘트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이상윤 선생님께서 말씀 다 잘 해주신 것 같고, 요즘 이제 그 수질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계산의 중요성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무 생각 없이 계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는 이제 극한에서 그런 얘기를 전 들었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무 생각 없이 그 명제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먼저 한번, 익히는 게 이해에 조금 더 다가가게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1번은 양화사 뒤집기인 거고, 2번은 도메인은 유지시키기이잖아요. 근데 요거까지는 일단 기술적으로는 아마 납득이 되실 것 같고, 약간 여기서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보면, 나이, 나이를 X로 뒀을 때, 나이가 10살 미만이면, B가, 어, 미만, 미만인 모든 사람은
사람은 키가 150cm 이하다. 이렇게 한번 명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키를 이제 뭐 Y 정도로 잡으면요. 요 명제는 우리가 양화사를 쓰면, 어, 모든 사람의 나이가 X가 10보다 작으면, 이때의 Y는 150cm 이하다. 예를 들어 뭐 단위 이런 거 상관없이 하면 이렇게 되는데 혹시 이게 맞을까요? 잠시만요. 한번 검토해 볼게요. 네, 일단 제 생각에는 이거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부정을 한다고 하면 그냥 이 아래에 있는 이 양화사로 적은 이 식 말고 위에 문장을 그냥 부정을 해보면 나이가 10살 미만인 모든 사람의 키가 150cm 이하다라는 게 틀렸다라고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부정을 시키려고 하면. 근데 그때 나이가 10살 미만이라는 게 바뀔까 하면 안 바뀔 것 같거든요. 그쵸? 그때 바뀌는 건 뭐냐면 150cm 이하다라는 게 바뀌는 거죠. 부정을 시켜버리면. 왜냐면 저게 서술어였고 여기 앞에 있는 이 나이가 10살 미만이다라는 거는 저희가 그냥 이건 완전 그냥 평소에 쓰는 말로 생각을 해보면 안 바꾸잖아요. 저거를 부정시킨다 해서. 10살 미만을 안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0살 미만이라는 게 도메인이었던 거고 그거를 이제 실제로 바꿔보면 어, 여기 식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부정 not 기호의 안에 있는 내용만 보면 10살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키가 150보다 큰 사람이 있다라는 명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간 실생활의 사례로 바꿔보면 우리도 도메인은 자연스럽게 안 바꾸고 있었네라는 게 저는 좀 와닿더라고요. 혹시 전달이 잘 됐을까요? 네, 되게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저도 비슷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애초에 서술어만 우리가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맞다 아니다를 얘기할 때 부정하는 건 그냥 안만 붙이면 되잖아요. 뭐, 나 오늘 배가 고파의 부정은 나 오늘 배가 안 고파잖아요. 내가의 부정을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그럼 모든이라는 여기서 이제 다른 점은 이제 모든이랑 그 어떤 내 부분이 이제 이동규 선생님께서 그 얘기해 주셨지만 좀 더 그 강조를 해드리는 설명으로만 붙여드리자면 그러니까 전체를 고려를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양화사니까. 그 양을 한정시키겠다라는 지금 기호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고려하는데 틀린 게 하나로 전체를 고려했을 때 부정되는 거는 전체가 부정돼서 그러니까 뭐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 부정이 되면은 그 10명이 다 만족된다라는 말이 부정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을 쓰는 거예요. 모든까지 부정을 안 해도 돼서 어떤만으로도 그 의미가 통하니까. 그리고 그게 어 하나의 발레만 찾아도 그 전부가 무너지니까. 그리고 단 하나가 존재한다라는 말, 특징에 대한 부정이 그럼 왜 전칭이 되냐라고 생각하면 그 반대죠. 한 명이, 한 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하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의 부정이에요. 그럼 전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특징하고 전칭만 이런 케이스에서는 그냥 바뀌고 나머지는 그냥 서술어 부정으로 마무리되고 도메인은 건들지 않는다. 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김선현 선생님께서 좀 연습을 몇 번 해보시면 편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넘어갈까요? 그 저도, 네네 어, 이상현 선생님 저도, 말씀 네. 네, 저도 저게 전칭이랑 특칭이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왜 전칭을 왜 네게이션 하면은 특칭이 되냐. 그게 좀 되게
이해가 갔었는데 남성 선생님 말씀 듣고 오, 되게 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딱 열 모두가 그러니까 모두가 10살 미만이다라는 거를 부정을 하면은 한 명이 10살 미만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그 말이 좀 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10명 다 검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그 문장에 대한 부정만 보이면 되는 거니까. 발레 하나만 맞아요.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쵸, 그쵸. 네, 좋습니다. 음, 그리고 특징인 경우에도 그 부정되는 순간 전부 다 아니다를 보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게 그 논리를 계속 우리가 이 규칙 하에서 우리가 계속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증명기초 렉처에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지금 와서 보면 1강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교수님, 채널지기님 그 렉처에서 거기 홈워크가 뭐였냐면 항상 이동준 선생님하고 저하고 맨날 던 말인데 갭이 뭐냐? 갭을 보자 이거였는데 강의 홈워크이 내가 못 본 갭 10개 찾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갭 10개 찾기인데 그게 그냥 한 그거 당연히 과제하고 뭐 그게 그냥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모르는 거 쓰면 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사실상 모든 과정이 그냥 그 갭 찾고 이런 논리 구조 우리가 배운 그 TF 그리고 또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 그러니까 풀어갔던 문제들에 나오는 이런 논리 구조를 통해서 결국엔 증명 하나하나 써가는 거가 이게 사실상 하는 게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서현 선생한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은 게 왜 7번에 이번 문제를 못 푸셨는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기본 example of a bounded function인데 왜 이걸 못 하셨어요? 지금 제가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업데이트, 1번에서 막혔던 거랑, 7번 풀었거든요. 코사인 X랑 뭐, 어, 어,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이제 다음번에 막힌 게 8번에, 3번에 show that 0 and 1 is open 보이는 거에서 막혔습니다. 아, 나머지는 근데 올려주신 거에는 이게 없으니까 네, 그 업데이트를 못 하셨다 이거군요. 네. 혹시 8번에 지금 업데이트는 안 되나요? 왜냐면 잠시만요. 지금 이거를 계속 제가 네, 바로 올리겠습니다. 네, 그럼 올린 걸 보고 그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지금 올렸습니다. 저한테는 똑같은 것 같거든요.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저는 그 그래프 그려주신 걸로 잘 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똑같이 나와? 어, 왜 저도 그래프 올려주신 걸로 봤는데, 7번, 8번에서 그래프가 그려져 있나요? 왜 저는 안 그려져 있죠?
분명히 이걸 눌렀는데. 네, 7번에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그려주신 게 있습니다. 신기하군요. 아, 네네네. 음. 음. 네, 그럼 2번은 푼 걸로 그 보이고 3번은 그 사실 쇼댓을 아예 안 하셨는데 어, 아니 잠시만요. 쇼댓 맞네요. 그 여기서는 왜 막혔는지가 궁금합니다. 3번 말씀이신가요? 네, 7에 3번.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하는 이유는 어, 지금 스터디원들의 그 대화의 그 수준을 다 맞춰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해서라기보다는 이 대화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그 보이는 시야들이 또 다르게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가 이시하는 거라서 김 선생님께서 그냥 솔직하게 그냥 다 말씀해 주시면 돼요. 나는 뭘 쇼대 타라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아, 네 그냥 솔직하게 그냥 다 말씀해 주십시오. 3번에 그래프 그리면은 그 Y보다 작고 Y의 뭐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그래프 그리면은 보였다고. 그럼 그래프, 어, 되게 좋은 말씀이십니다. 혹시 이동주 선생님이나 이상윤 선생님께서 이에 대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해주신 거는 2번 사례로 코사인 그래프를 예시로 일단 가져왔는데, 3번 문제에서는 이제 그걸 쇼를 해가지고, 왜 가져온 예시 코사인 그래프가 그 바운디드냐를 말하라고 쇼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스크래치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래프로서 그게, 어, 바운디드이다라는 거를 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음. 근데 이제 그거를 쇼라고 하라는 거는, 실제로 좀 그 다음 단계까지 얘기를 해보라는 거 같은데, 잠시만요. 지금 위치가 어디죠? 근데 거기서 이 쇼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명제가 뭔지를 조금 한번 살펴보면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바운디드라는 거라는 명제잖아요. 코사인 x 그래프가 바운디드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그러면 위에 문제에서 바운디드가 뭘로 주어졌냐면 if 다음을 보면 저 대문자 b로 돼 있는 게 대열 is로 시작한단 말이죠. 요것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명제가 무슨 명제냐면 대문자 m이 있다는 거예요. 블라블라 무슨 조건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대문자 m이 있대요. 양수 대문자 m이 있대요. 근데 그러면 이런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쇼해야 되냐고 하면 제 생각에는 기술적으로는 대문자 m을 찾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자 m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있으면 블라블라한 대문자 m이 있으면 그게 바운디드다. 그러면 코사인 x에서 대문자 m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찾아서 여기 있지라고 하면 이제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보통 증명에서의 시작은 추즈, 고른다는 거 자체로 이제 많이 시작을 하고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있는 걸 그냥 찾아버리면 그냥 쇼 한 게 돼버리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잘 말씀해 주셨고 이상윤 선생님께서도 한번 그 음,
네. 어, 그 근데 본인이 갖고 계신 생각 한번 네, 쭉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약간 2번, 3번이 경계가 좀 모호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김성현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냥 2번 풀 때 그냥 sin x고 fx는 sin x고 m은 1이면 끝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2번을 풀면서 3번까지 푼 격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이동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there is m을 증명하라였으니까 m을 찾으면 이제 증명을 한 거니까 사실 2번에서 증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3번을 또 하라고 하니까 이게 좀 당황스러울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 종합해 보면 그 2번은 스크래치를 그리라는 문제고 3번은 증명을 하라는 문제예요. 그냥 쇼댓은 말 그대로 그 문장을 서술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누구라도 봐도 납득이 되는 그 문장들로 구성을 해라란 뜻이어서 2번하고 3번은 그 스크래치랑 그 스크래치를 진짜 프루프로 나타내는 거를 그 해봐라라는 뜻이었고 이동준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약간만 첨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그 음, 네,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저도 저걸 지우고 싶은데 안 지워지네요. 이상하게. 그냥 뭐 냅두죠. 네. 잘 안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김성현 선생님 거를 켜두고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약간 가리긴 하는데 그래도 뭐 큰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 네네. 그냥 거슬려가지고. 진행하죠. 네네. 그러니까 그 뭐 사인 X라고 할게요. 그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전혀 상관이 없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쇼댓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 너의 그 바운디드 된 거를 보여라라고 하면은 이게 2번이 중요한 게 그 특징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 이그지스트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그지스트에 대한 문장을 보일 때는 값 하나만 찾아서 보이면 되는 거인 거죠. 누구라도 얘기해도 그 바운디드가 그 m이라는 0보다 큰 게 있대. 근데 내가 0보다 큰 거 갖고 오기만 하면은 보였네. 라는 생각이 사실상 그 증명을 할 때 이게 지금 이건 한 줄짜리 증명인데 우리가 뭐 이제 5번, 7번, 5번을 풀어도 사실 이 생각이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푸는 거하고 이게 이런 의미구나를 알면서 푸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거고, 당장 호목 투만 가도 사실 그거의 연쇄고, 거기에서는 이제 또 다른 정리들이 많이 사용되고, 뭐,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라던가, 웰 오더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애드온, 그 테란 건물 보면 애드온이 달리잖아요. 그게 막 몇 개씩 달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팩토리도 제대로 못 짓는데 애드온을 어떻게 달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팩토리 짓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라는 게 이거는 there is니까 그 존재하는 것만 보이니까 M은 뭘 하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there is라고 써도 되고 fix라고 해도 되고 choose라고 해도 되고 그 뭐 그 if라고 해도 되고 suppose라고 해도 되고 let이라고 해도 되고 다 같은 의미예요. 그냥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M을. 왜냐면 그럼 보이니까. 그래서 뭐 네, 그냥 choose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따라서 써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추즈 m을 우리가 그 아까 스크래치 페이퍼에 그 코사인 그리면 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바운디드니까 m이 1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예, 그냥 여기서 문장을 마무리해도 되겠죠. 그리고 그 fx가 그 뭐냐 코사인 x 그러면 그 f 코사인 x가 1이고 이게 for all a를 이제 원래 그 몇십 년간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쓰려고요. 왜냐면 그 나중에 미분 계산할 때 보니까 이게 그 미분 계산 기호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냥 저는 A가 사실 그 이렇게 생겨가지고 썼던 건데 어, 네, 이렇게 쓰면 끝이 나는 문제죠. 그 김 선생님하고 이상 선생님 그 이게 약간 그 그림하고의 차이가 그 각 문장마다 뭔지가 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이 문장을 왜 썼는지, 얘가 왜 필요한지, 이걸 왜 보였는지, 이게 진짜 보이고 있는 거라는 게 납득이 가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거의 반복이거든요. 네, 저는 이해가 갑니다. 다행입니다. 혹시 거기 여기서 choose m equals to 1 bigger than 0의 거를 네어리스로 보면은 문장 처음 problem set에서 주어지는 명제랑 같잖아요. choose 말고 그냥 네어리스라고 해도 되나요? 뭐,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상관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쇼 대시라고 했으니까 그냥 뭐 좀 더 능동적인 추즈나 이런 걸로 쓰는 것 같은데 사실상 문장 의미상으로는 대열 이즈를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수학 증명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습상, 컨벤션상 그 대열 이즈보다는 그냥 추즈를 좀 더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AI가. 근데 아무런 문제는 없다. 또 맞습니다. 왜냐면 진짜 그냥 있다라고 한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보고 싶은 게 그래서 그 전칙 문장에 대한 연습도 사실 하면은 끝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내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 증명을 쓰는 오류를 제가 범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그 스터디상에서 좀 많이 이야기 해보면 좋겠다. 왜냐면 그러니까 분명히 이동준 선생님 말씀처럼 그리고 채널지기님 말씀 그러니까 그 기계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계산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극한 계산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진짜 맞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 생각, 그러니까 증명을 하는 건 자기가 생각을 해서 다음 문장들을 써내려가는 걸 연습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방금 이제 뭐 니게이션 같은 거는 사실 계산 연습 같은 거죠. 그냥 이걸 바꿔주기만 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생각해서 내가 골라서 이거 문장 의미 이해해가지고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 구분을 항상 하세요. 그 수학은 계산 아니면 논리가 전부다여서 지금 우리는 지금 논리를 하고 있어서 물론 그 결국에 그 논리 안에도 계산이 있고 이런 것도 사실 구체적인 숫자 다 잡아서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1 이것도 일종의 그거죠. 그 대수적 조작을 하면서 계산을 하고 뭐 하는 건데 뭐 x를
음. 그 코사인 그 외우지 않나요? 이동주 선생님 그 지금 극한할 때 그 코사인 45도면은 뭐 2분의 2분의 1이었나요? 잠시만요. 네, 2분의 1일 것 같은데.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프 보니까 2분의 1인 것 같아요. 네. 90도에서 네네 1이니까.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뭐 코사인 45 잡고 뭐 2분의 1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 연습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각자한테 맡기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근데 글을 쓸 때는 의미를 당연히 알고 써야지 이거를 그 언제 네, 그 의미는 전달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하는 거랑 논리적으로 그 의미를 이어나가는 거랑 구분을 그러니까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완전히 그 무자르듯이 딱 명확히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언제 좀 더 논리를 생각하고 언제 더 계산을 해야 되는지는 그 항상 본인이 그 도메인 판단하듯이 그 의미 파악하면서 수학을 하는 게 당연히 저는 그게 수학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그 김 선생님께서 이해가 됐는지 또 추가 질문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5번, 4의 5번은 한번 연습 문제로 그 김 선생님께서 해보시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한 거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4번을 그 니게이션을 하는 걸 연습을 해보고 네. 니게이션에 맞춰서 그냥 똑같이 쓰면 끝납니다. 아, 근데 해볼까요? 왜냐면 여기서 전칙이 나오겠네요. 이거는 그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음, not bounded가 사실 그 1번 문제에서 마련이 됐네요. 그쵸? 그럼 한번 적기만 이제 다들 적을 수가 있으니 니게이션 B를 적어 보겠습니다. 모든 M. 어, 그 위에 그 이상윤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이 아, 위에 있어가지고, 있군요. 네. 네네네. 좋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처음을 한번 이상윤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4번이 지금, 어, 낫바운디드를 그냥 뭘로 할까요? y는 x로 갈까요? 네, y는 x로 하겠습니다. 네, 제일 간단하게 y는 네. x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은 4번을 풀었어요. 그냥 예시 하나 잡았어요. y는 x로 잡고 5번을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게 맞춰지지 않으면은 사실 증명기초 연습 문제 뭐 호목 2를 하든 3을 하든 4를 하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이게 진짜 기초 중에 기초 중에 기초라서. 네.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뭘 알아서 한다라가 아니라 방금 우리가 한 것처럼 한번 당연한 얘기지만 틀리셔도 되고 사실 저는 틀리는 걸 더 권장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들 더 단단하게 바로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합니까? 근데 5번을 그냥 김성현, 불러주시면 됩니다. 김성현 선생님이 해보시는 게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그러면 네, 뭐, 김 선생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프로포지션이 적혔으니까, 네,
choose fx equals to x.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냥 추즈 다음에 무슨 단어 나와야 돼요? fx는 x. 음, 음, 근데 여기서는 그, 먼저 어, 그래요. 3번 알겠어요. 대부분 일단은 이렇게 해보죠. fx는 x다. 로 하겠습니다. 근데, 3번에서는 m을 먼저 잡았는데 그때는 full all m is bigger than zero라 이걸 왜 x is bigger than zero so 그럴 때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 목소리가 잘 안 x 들려가지고, choose 네. fx equals to x 잡으면은 이 x가 all m에 대해서 bigger than zero니까 그걸로 증명이 되었다고 해도 될까요? 음, 안 되죠. 왜냐면은, 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음, 저는 이게 m이 그 3번처럼 13m이 아니라 그래, all m이니까 x를 잡아서 그게 x가 all m보다 크다 그러면 증명이 된다. 제가 한번 설명드려봐도 될까요? 네네, 좋습니다. 저는 그 김성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체적으로 뭔가 이해는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거를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까 대열 이즈로 시작하는 명제는 증명을 쇼하라고 했을 때 대열 이즈 또는 추즈 같은 걸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뭐 이게 항상 그렇다 이거는 저는 잘 모르지만 여기서는 for all로 시작하는 명제는 fix any라고 일단 보통을 잡으면 이게 참 교묘한 이 증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를 들어서 fix any 0을 하고 잡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기술적으로 그 for all로 시작하는 문장 명제는 아무 임의의 M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거니까 진짜 말 그대로 임의의 M을 하나 잡아보자로 시작을 하면 다음 증명은 아까 그 김성현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그냥 쭉 가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해서 아마 그냥 다 풀어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근데 거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for all m인데 뭐 fix any m 하나만 잡아도 되는 건가요? 그게 제가 아까 그래서 교묘하다고 말씀드린 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아무 M이나 다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 M이나 다 되면 말 그대로 그냥 하나만 골라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 하나를 대신 우리가 모든 M이기 때문에 0보다 큰 아무 M이나 잡겠다라는 거지 그 M이 뭐 1이 될지 2가 될지 3이 될지 아무런 조건을 안 주고 그냥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잡은 거를 모든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룰 때 약간 제 생각에는 꼼수처럼 이렇게 하면 이게 뭔가 술술 이제 풀리는 제 생각에는 꼼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그 절묘하고 그 약간 뭐랄까요, 지혜로운 꼼수인 거죠. 제가 봤을 때. 네,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얘기하고 싶은 게 특징일 때랑 전칭일 때가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되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좀 접하잖아요. 왜냐하면 니게이션 할 때도 그냥 반대로 취해주고. 근데 똑같은 상황에 있어서 뭘 더 강조하냐. 그러니까 특성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냥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할 때도 아까 픽스랑 추즈랑 하는 것처럼 다 똑같이 하는데 다만 전칭은 얘가 다 성립을 해야 되니까 임의로 하나를 뽑아도 성립을 해야 되는 거라서 any나 아비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게
보여야 되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왜 특징이랑 전칭이랑 좀 다른 건데 왜 둘 다 고르지?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사실 증명에서 보이는 거는 골라서 보이는 거거든요. 어떤 값을 구체적으로 계속 잡아 나가면서 이게 진짜 성립하지 않냐? 근데 특징일 때는 그게 하나니까 이퀄로 표시를 하던가 그냥 추지로 하나로 뭐 엡실론을 하나를 잡던가인데 네. 엡실론을 하나를 그 고르는 거죠. 얘는 추지 엡실론 하나. 근데 얘는 그냥 추즈 n이 이거 그냥 이 차이예요. 그냥 증명해서 보이는 거는 그냥 값을 골라가지고 보이는데 방금 이제 이동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니까 진짜로 아무거나 골라도 그러니까 무한히 있어도 아무거나 하나 골라도 이게 성립하는 거를 보이는 게 그 증명의 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자연수 전체 집합이 무한한 거 알죠? 유리수도 그렇죠. 무리수도 그렇죠. 실수도 그렇죠. 근데 거기서 어떠한 하나를 골랐을 때도 전체적으로 다 성립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틀리지 않더라. 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사실 똑같다. 그래서 좋습니다. 저 근데 전칭 픽스 뭐 알비트럴 엘리먼트 하나 고르는 건 조금 의문이 남긴 하네. 이건 약간 감상 같은데 그, 의문을 공유해 보시죠. 약간 무한이 많을 때는 뭐 그, 매스매티컬 인덕션처럼 뭐 K는 1일 때 잡고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면은 뭐 다 성립한다 그것처럼 뭐 스텝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전칭이면 for all인데 그냥 여기서 하나 딱 잡고 하나 됐으니까 다 될 거다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도 되는 건가요? 음, 잠시만요. 질문을 좀 이해를 해볼게요. 네, 그게 왜 되냐면요.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 B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명제가 있잖아요. 이게 네, 성립을 한다라고 이미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 알려진 사실을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알려진 사실을 증명을 하고 있어서 이게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안 알려진 사실을 증명하면은 김선 선생님 말이 맞는데 이게 다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점검을 해야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알려진 명제를 이게 진짜로 되는지를 보여라기 때문에 그 된다라는 그건 있어요. 보장이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김성현 선생님 질문은 그 픽스 애니 엡실론을 잡았을 때 네. 그 엡실론이 그러니까 하나처럼 보이는데 그 모든 실수, 양의 실수 다 잡아야 되지 않냐. 근데 그거를 보통 귀납법에서는 아, 귀납법 같은 꼼수를 아, 쓰는데 여기선 아. 그 꼼수도 없이 그냥 애니로 퉁치는 게 조금 불편하다 그런 아, 의미인. 그렇군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불편해요. 왜냐면은 그, 그 상자에서 손을 넣어가지고 공 하나 뽑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1,000만 개가 됐든 이게 됐든 1,000만 번을 물론 뽑을 수 있어요. 그럼 다 성립을 하겠죠. 근데 하나 뽑아서 이게 된다라고 우리는 이제 주장을 할 거고, 만약에 정말로 하고 싶으면은 이제 나는 귀찮으니 이제 당신이 검증해봐라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납득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애니가 그냥 대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아무거나 나 뽑겠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불편해요. 이걸 전부 다 안 해도 어떤 거 하나를 임의적으로 뽑겠다니까. 만약에 이게 임의가 하나라도 틀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for all에 대한 직관인데
그 그리고로 다 연결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다 참여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라도 발레가 없으면 그리고라고 애초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칭을 애초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이고자 하는 애가 이미 전칭을 준 상태잖아요. 이거 다 성립한다라고 되는 거니까 그 N이라고 우리가 잡아버리면은 그 얘도 할 말 없는 거죠. 너가 준 세팅 하에서 나는 그냥 아무거나 잡겠다.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다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면. 그러니까 임의로 잡았고 우리가 임의로 골랐을 때 그 당연히 F가 나온 거면은 애초에 전칭이 안 되는 걸 나한테 준 거잖아요. 그 문장 자체가 그럼 틀린 거죠. 안 되는 걸 줘놓고 나보고 이거를 다 검증해라라는 거는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으로 저는 느껴지고요. 그래서 임의가 그 전체를 다룰 때 이제 이동주 선생님은 이제 꼼수라고 느껴지는 것처럼 저는 그냥 네, 저도 단어를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게 쓰는데 뭐 네, 꼼수라는 말도 동의도 되고 그 특징과의 차이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뽑는다, 두 개를 뽑는다 이 말이 아니라 진짜 아무거나 하나 전체에서 하나 뽑는다 여가지고 그냥 전체를 뽑는다라고 봐도 사실상 저는 무관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다 쓸 수 없잖아요. 그 증명하는 그 기술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N이라는 단어 하나만 있으면 그냥 진짜 아무거나 뽑아버리는데 뭐 할 말 없죠,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김 선생님께서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픽스앤이 그냥 진짜 하나만, 하나를 뽑는 거긴 한데, 그, 전체를 고려한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도 없는데 그냥 그 픽스 애니 하고 그 다음 풀고 해봤자 쌓이는 게 없다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그 생각의 결이나 그 관점들을 맞춰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모로 좋다라는 생각에 이제 이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선생님이나 이제 말씀 한번 들어보고 이제 그 이승현 선생님께서도 이 다음부터 이제 계속 디스커션 참여하면서 계속 이야기 나눠봤으면 합니다. 이상현 선생님 혹시 하실 얘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어, 음, 뭐랄까. 그냥 제가 느낀 점은 그냥 김성현 선생님께서 약간 뭐랄까 모든 걸 확인하려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약간 앞에서 그 트루스 테이블 봤을 때도 약간 이산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해야 될까? 약간 케이스별로 나눠가지고 뭐 어떤 케이스가 5가지가 있고 이 케이스 1, 2, 3, 4, 5 이거를 다 확인해야 이제 이게 다 맞다라는 걸 확인해야지 이게 이 명제가 맞다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금 그런 성향이 있으신 것 같다라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뭐라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느꼈다라고 그냥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게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그 애초에 기호를 쓰는 건 다 보편화, 그러니까 일반화를 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이어나가겠다가 이제 수학의 컨셉이니까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어, 그 도구가 어떤 도구인지, 내가 쓰고 있는 도구가 어떤 도구인지를 그 의미를 파악하면서 쓰면 그 전부가 다 확인이 되는 이야기라서 뭐 저는 네, 그렇습니다. 아, 음, 저는 약간 그게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네.
교수님은 이제 구체화에서 추상화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제 김성현 선생님은 이제 구체화를 아, 되게 좋아하신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음, 좋습니다. 어, 그러면은, 5번 계속 같이 한번 풀어보죠. 이 다음에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이 문장 다음에. fx 그냥 한번 써줄까요? 뭐, 그냥, 뭐,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이동준 선생님께서는 이제 안 쓰는, 왜냐면 4번에서 이미 보였으니 나는 안 쓰겠다라고 했지만, 그냥 쓰고, 이 다음에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문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대답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모르면 모르겠다. 지금 이 스텝을 내가 이걸 왜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거조차도 방금 했지만 솔직히 난 이것도 와닿지 않는다. 뭐 이런 감상, 자신의 상황 다 그냥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워서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다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제 생각은 네. 에, fix n이 m을 이미 했으니까 m은 1이라고 하고 fx is equal than 1 해서 오, 저는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미 그러면 이 말 자체를 지금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왜냐면 M은 임이라고 했는데 왜 잡으세요? M을 1로 왜 잡으세요? 그러면 1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음, 그래서 M은 지금 숫자로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잡아야 되는 건 따로 있어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잡아야 하는 건 따로 있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3번 풀 때 잡은 것처럼 잡으면 된다. 뭐 some x에 대해서 뭐 x는 5일 때 정답입니다. fx가 네. 네, m보다 크다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왔거든요. 근데 M보다 크다로 될까요? 어 잠시만요. x some x M보다 크다로 되는데,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가 맞는 문장이겠네요. 음, 그러니까, 네, 한번 천천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각나는 거는 뭐 네, some x니까 x는 5 그러면은 어 X는 fx 뭐라고요? x는 뭐 5, 뭐 4 숫자 어, X를 그러면은 5로 잡고, fx equals to 5 then 어, absolute fx is 이걸 되는 비걸된 M, 뭐 이렇게요. 위치 네 음, 어 근데 잠시만요 이렇게 되면요.
네. 만약에 m이 클릭. 6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픽스 n이 m은 0보다 크다를 알고 있잖아요. m이 6이면 이거 안 되는데요. 잠시만요. 그러면, 네. 그- 지금 잘하셨거든요. 이것까진 맞아요. 렛 x를 하신 건 되게 잘했어요. 왜냐면은 그 음, 뭐 이거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것까지 쓰면 되죠. m인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죠. 그리고 나서 x를 잡아줘야죠. 그 픽스 x를 뭘로 잡으면 돼요? 5로 잡으면 되나요? m보다 그냥 1만 커도 어떨까요? 이렇게 잡아버리면 아, 이게 아, 되나요? 네, 되네요. 네,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네. not bounded가 보이네요. 네, 그냥 이 상태로 끝나네요. 음, 그래서 잘 잡아야 되네요. 이거를 실제 보일 때. 네, 그쵸. 그, X, 우리가 이제 3번 풀 때, 어, 그, 아니야. 특징일 때는 하나 잡아서 이제 푼다를 했으니까, 그, 음, 음, 네, 신기하네요. 네. 이렇게 보이죠. 그럼 그래서 이게 저도 사실, 폴, 어, 네. 말씀하시죠. 네, 이거 각각의 문제, 명제에 있어서 각각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부분들을 얼마나 자기 시야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냐, 생각을 해 나가냐가 이제 중요한 일이 됩니다. 맨 아까 마지막에, 저도 네네, 이동준 선생님 네. 말씀하세요. 네. 요게 이게 절묘하다고 교묘하다고 말을 했던 게 픽스 NEM이라고 잡아버리면 한 개를 잡은 줄 알았는데 그 한 개가 아니라 임의의 양수 아무거나 잡은 모든 무한을 다뤄버리는 그 지점이 좀 절묘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 M이 여기서 굳이 이렇게 픽스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 아마 강의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그 고정한다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고정하는 거를 어디서 고정하는 거냐면 임의의 무한대에 있는 양수를 잡을 때 고정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걸 하나 잡고 나서부터 요 아랫줄부터는 이제 그 고정된 M에 대해서 이 변하지 않는 M에 대해서 다루겠다라는 거여가지고 아까 전에 김상현 선생님이 M은 막 5 막 이렇게 막 처음에 한번 해주셨는데 그렇게는 될 수가 없는 게 애초에 M은 위의 단계에서 요 화살표 위쪽에서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 화살표 아래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M이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 서술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그때 이제 이게 절묘한 지점은 이렇게 아무런 M이나 잡아서 고정을 딱 한 다음에 전개를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X를 잡을 때 이 고정된 M에다가 1만큼 더한 걸로 잡아버리는 게 이게 절묘한 지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선 위쪽에서는 무한대 중에 있는 임의 양수를 하나 잡았는데
이 선 아래쪽에서는 그 아무거나 양수를 다 가져와도 고정된 그 양수에 대해서는 아래쪽 서술이 어, 맞는 말이 된다라는 게 이제 절묘하면서도 교묘한 그 그런 증명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정답, 그 이동준 선생님 말에 그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상현 선생님이랑 혹시 이승현 선생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 또 첨언하실 부분이나 코멘트 하실 부분이나 피드백 해주실 부분 있으면은 해주시고 그냥 감상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까 이상현 선생님께서 그 김선현 선생님 그 뭐 구체화를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말들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디스커션의 목표는 스터디 원들 간 그리고 문제랑 그 첫 번째로 명확한 형식적인 문장을 쓰기 위해서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처음은 저 증명기초 시작할 때는 의사소통이 막 그렇게까지 중요하다를 생각을 못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스터디를 해보니 거의 그 형식만큼이나 사실 그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증명기초에서는. 형식과 의사소통. 그러니까 형식과 대화. 이거 두 가지면 다 풀려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일단 팀원들 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그 의사소통이 되기 위한 그 관점들의 셋을 해놓고, 그리고 각자 이제 그 문제들을 봤을 때 또 세세하게 조금 당연히 다 다른 사람들이니까 이걸 표현하는 조금 단어도 좀 다르겠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눠보는 상황이니, 이사연 선생님하고 이사연 선생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 너무나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저런 어떤 양화사라든가 어떤 그런 어떤 수학에서 쓰이는 다양한 논리기호 같은 것들을 처음 접하면은 진짜 아예 감을 못 잡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당연히 저도 맨 처음에 저런 거를 어디서 접하냐면 제 어떤 경험상에서는 그 해석학에서 보통 저는 접했거든요. 해석학에서 그것도 이제 저기 뭐죠? 수염하는 거 그거 보통 할 때 보통 처음 맞닥뜨려요. 근데 저도 익숙해지는데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걸렸거든요. 근데 진짜 정말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일단은 그런 것도 그런 건데 저런 어떤 논리 체계라던가 그런 거를 전문으로 다루는 이제 학문도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또 깊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 이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수학적인 논의를 이제 하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풀린다? 약간 서로 이제 맞아간다?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지금 뭐 당연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래도 조금씩 지나면은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핏을 이렇게 맞춰갈 수 있으니까 어떤 그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저는 그래도 그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저는 막 이런 책도 보거든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이 코어 논리학이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양화사라던가 어떤 그 논리학적인 기호 같은 게 다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따로 보셔서 훈련을 하셔도 좋고, 이런 거에서 일단은 해소가 되어야 사실 찜찜하지 않잖아요. 이게 찜찜하면은 그 찜찜함 때문에 그 다음 게 못 넘어가는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좀 해결을 하고 가는 게 좋긴 좋은데 이제 그걸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런 책을 보셔도 좋은데 그것보다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 나가면서 풀어가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좀 온갖 지식을 받아들일 때 그냥 아,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이 강해가지고 사실 여기 들어와서 제일 불편했던 게 찝찝함이라는 게 무슨 감정이지? 였거든요. 이런 거를 어떤 거를 배우면서 사실 직문수 하는 막 후기 같은 거 보면서 이게 찝찝하다 막 뭐가 찝찝하다 막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가 안 가면 안 가는 거고 이해가 가면 가는 거지 뭐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거지 그런 감정 같은 게 사실은 그런 게 사실은 제가 막 좀 막 주입식 그런 거에 좀 저려서 그런지 그런 게 저는 아직 좀 안 와닿아가지고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런 찝찝함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아직은 관찰해 보고 있기는 한데, 음,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하는지 어, 저는 조금 신기하다라는 조금 그런 감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상윤 선생님이 좀 신기하거든요. 제가 느끼는 바가 맞는지 한번 이상윤 선생님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저는 한번 이상윤 선생님을 좀 이해를 해나가고 싶은데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스터디원끼리의 그런 의사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감상은 뭐냐면 이상윤 선생님께 대해서 지금까지 하나도 안 찝찝한 것 같아요. 그냥 다 이해가 돼서. 그냥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게 나와야 이제,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그런 걸리는 부분들이 이제 생길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까지의 문제들은 너무 쉬워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아까 풀었던 3번 문제를 혹시 한번 노트에 한번 쓰면서 지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걸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아, 그래요? 이제 네. 저도 이제 막 디스코드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스터디 하면서 올라왔던 어, 이제 뭐 양화사나 네. 뭐 컨트라딕션이 이제 어떤 원리로 되는 거냐,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해할 노력을 안 하고 이제 그냥 받아들이려는 그런 성향이 강한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래서 사실 오늘 7번, 3번하고 5번을 쇼댓을 계속 보여드린 이유가 사실 그냥 이상현 선생님 그, 한테도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해온 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어, 그러니까 계산은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뭐 2의 5승을 우리가 그거 원리를 따지고 자시고가 없잖아요. 그 2를 5번 곱한 거에 뭔 원리가 있어요. 뭐 2의 7승 무슨 원리가 있어요. 그냥 128이지. 네, 그런 것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이상현 선생님 이런 계산에 좀 학부 시절을 거치면서 이런 거는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냥, 좀 모르겠으면 그 솔루션 같은 거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AI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마련하겠다로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당연히 이제 다른 디코 보면은 AI 채널지기님도 쓰라고 하고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각 라인 바이 라인을 자기가 생각해서 의미 있는 파악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물론 진도가 정말 중요하고 저는 진도를 빨리 빼고 싶어요. 근데 그 스터디원들이 라인 바이 라인을 의미를 모르는데 진도를 빼봤자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스터디는 괜찮아요. 계산 스터디면은 빨리 계산하고 이거 못 풀어오면은 사실 그 그러니까 딱 지금 이동준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일변수 미적분학 저는 솔직히 그거 들어가고 싶어요. 시간만 있으면. 근데 저는 이거 뜯어보느라 시간을 다 써가지고 사실 제 능력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건데 그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 수능 볼 때 이제 안 다뤘던 부분들이 있어요. 삼각함수 극한을 안 했어요, 저는. 그 교육 과정이 안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뭐 LNX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자연 로그 써가지고 극한 보내고 이런 거는 안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와, 그런 거 하고는 싶은데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는 당연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몸이 푸는 거랑 그냥 손이 풀어야 되는 거랑 머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갈려서 그래요. 그 아까도 얘기한 거지만 그 기계적으로 푼다라는 게 이거는 머리로 써가지고 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게 왜 이상훈 선생님한테 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해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디스코드에 그런 말을 남겨주신 적이 있어요. 그 여태까지 내가 알던 수학이랑 좀 다른 것 같다. 이게 딱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풀고 공업수학 책 이런 거 있으면 막 풀 수 있잖아요. 그 계산하고. 왜냐면 그 사실 대입하면 되니까. 근데 그 이제 그 수학과 학부에서 쓸 수학은 그 손으로 쓰는 수학하고 머리를 쓰는 수학 그 둘 다 이제 뭐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양화사에 대한 이해, 뭐 해석학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은 이제 손으로 해결하는, 물론 손으로 써서 이제 나중에는 다 해야 되지만, 이제 머리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거를 만들어냈구나라는 그런 그 조건문의 형태. 그러니까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를 항상 그 단계마다 그 점검을 하는 그게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갖고 왔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계속 문제들을 대하면은 사실, 어, 문제풀이가 그 속도가 그렇게 막 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동주 선생님하고 이상훈 선생님께서는 그 요번에 홈업 2의 절반 4까지 풀어 오셨잖아요. 이거를 한번 각 라인 바이 라인마다 이거는 왜 이것 때문에 나왔지를 한번 옆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뭐 그 방금 이제 7-3 우리가 한 것처럼 이게 전칭이니까 4 올로 잡았구나. 뭐 특칭이니까 우리가 그냥 추즈 구체적인 값으로 잡았구나. 그리고 위에 써 있으니까 그 바운디드라는 정의를 사용해가지고 이 다음 문장을 썼구나를 그러니까 풀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해설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좀 시야가 더 그러니까 자기 사고력이 거기서 발달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한번 해보시고 저는 그 호목 2의 1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거의 다 했는데 마지막 이제 그 증명 페이퍼는 못 썼어요. 그거 하나하나를 하다가. 그래서 저는 이제 안 해오신 분들은 이제 이승현 선생님이나 김선 선생님이나 저는 2-4까지 해가지고 이제 올리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그거 뭐 문제 하나 풀다가 못 풀었다 하면은 그러면은 그거까지는 보여주시면 해요. 만약에 뭐 1번 하다가 막혔다 하면은 그냥 그 막힌 곳까지만 해서 올리는 걸로 하자고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그 막힌 부분을 서로 이렇게 디스커션을 통해서 뚫어나가다 보면은 그 모두에게 그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선은 잘 맞춰진 것 같고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 그 8번을 조금, 음, 해볼까요? 저 근데 그 방금 네, 말씀해 주신 거 관련해서는 음, 뭔가 제 전체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하고 특히 네, 오늘처럼 이렇게 뭔가 호엔이나 데어리그지스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명을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한 거는 저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던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저희가 지금 이제 1년 넘게 하면서 저 지난번에 채널지기 선생님이랑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그걸 경계해야 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속도가 음, 뭔가 아무리 느려져도 이걸 다 하나하나 짚고 간다로 저희가 지금 1년 동안 해왔던 거고. 근데 그 와중에 안 맞는 거. 그러니까 온라인이 네, 필요한 게 아까 그런 쇼댓 할 때 그런 것들이었던 거는 맞고, 그거 맞춰가야 네,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그 지난 음, 1년 동안 해왔던 대로 똑같이 처음부터 또 하나하나 다 하자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저 지난 피드백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때 문제를 일주일에 하나씩 이제 풀어서 올리는 게 거의 그 얘기가 됐었는데 근데 꼭 제가 뭐 일주일에 무조건 하나를 다 풀자 이게 아니라 뭔가 그 중간을 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도 면에서. 음, 왜냐하면 속도 면에서 그렇게 저희가 아까 기계적인 거, 기술적으로 뭔가를 함으로써 이해도가 다다르는 것도 있듯이 다음 문제를 이번 문제에 막히더라도 다음 문제 풀면서 이전 문제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진짜 그런 거 하나도 개입 안 시키고 완전히 이 문제를 내가 이게 딴 거 하나도 안 보고 이것만으로 다 끝내겠어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타협이 조금 필요한 지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근데 당연히 저도 그,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를 고려를 안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 이제 디스커션을 나눠보고 그 생각을 해보니 이게, 음, 어, 음, 그 혹시 저희가 네, 진도라고 함은 혹시 네, 저는 이제 진기수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랬으니까 이 네. 전체적인 진도는 그러면은 뭐 끝에서부터 끝까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는 홈워크 1부터 네. 7까지 있나 8까지 있나 그래요. 이제 그거를 다 하는 게 전체 진도라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사실상 홈워크 4까지는 했어요. 근데 음, 완성된 페이퍼를 제출하는 게 그 목적인데 음, 제출까지는 안 음, 되는 상황이고 레코드로는 남아 있고. 그래서 음, 사실 저도 이 홈워크를 최대한 그러니까 1부터 4까지는 최대한 빨리 끝내자 였는데 음, 디스커션을 나누다 보니 아직도 그게 그러니까 제대로 푸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빨리 푸는, 그러니까 당연히 속도에 맞춰서 푸는 것도 중요한데, 그, 하나도 안 잡혀 있는 상황들이 지금 보여서, 이렇게 해봤자 누구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그게 되거든요. 근데 안 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지금, 어,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되나, 라는 측면에서, 그럼 이렇게 할게요. 어, 2번까지만, 그러니까 2번 주까지만 그 이동준 선생님께서 한번 양보를 해주세요. 그 2번 주까지만 그 홈워크 2에 하나하나 한번 해보자고. 왜냐면 이거를 안 하고, 안 하고 넘어가는 거는 사실 그 안 될 것 같아요. 2번 주까지만 이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는 그, 못 따라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걸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그 서로 한 번씩 한 번씩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일단 뭐 양보할 거 자시고 없는 게 그냥 네, 제가 뭐 팀원이기 때문에 같이 그냥 하는 거고. 네네, 근데 그쵸, 그쵸. 제가 그 말씀드리려 했던 건 그거예요. 뭐, 다른 누군가는 못 따라오는데 전체 진도는 빠르게 나가야 되니까 못 따라오든 말든 나가자. 이거 당연히 아니고요, 저는. 네, 그쵸. 거기서 오늘처럼 맞춰가자. 예, 네, 그쵸.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네. 이제 극단적으로 뭔가 한 문제에서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저희는 예전에 한 문제 갖고 3, 4주 끌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를 그쵸. 하기에는 지난번 피드백 때 우리가 이제 에너지 면에서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냐. 이게 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지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한번 1년 동안 경험을 했으니까 지금 그러면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뭔가 하나 파고드는 것보다는 조금 속도 면에서도 약간 그런 중간점을 잘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네,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어,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거 일단 동의해가지고 네,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홈워크 2를 한 줄 한 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였죠. 네, 네네. 네,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머지 선생님들의 그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저도 동의합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러면은 기한을 일단 조금 정해두고, 그 기한을 딱 정해두고, 이때까지는 한번 해보고, 그때 한번 결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좀 진도를 이렇게 나가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 말씀드리려는 찰나에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좀 못 따라갔던 입장에서 어,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 뜯어보고 이끌어 주는 게 사실 더 사실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스터디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각자만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 음, 아, 사실 저는 네. 양쪽의 입장에 다 걸쳐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음, 다들 그럴 거예요. 그건 맞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라 말씀드리기가 조금 되게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그 진도는 이제 조금 속도를 많이 낼 건데 이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좀 시간을 주고 11월 15일부터는 이제 좀 빠르게 나갈 생각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음, 호목 3, 4를 거의 한 주 만에 끝낼 생각으로 할 생각으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할 거고, 만약에 거기서 못 쫓아오겠다 하면은 디스코드에서 이야기를 나누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디스코드를 충분히 활용하는 걸로 가면은 이제 모든 스터디원들이 좀 뭐랄까요? 어, 전부한테 유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김선 선생님 이야기 듣고 네네 네, 좋다고 이제 하시는군요. 네, 근데 그 방금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 뭔가 다 이견은 없고요. 근데 한 네.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홈워크 3, 4를 한 주에 끝내는 거는 혹시 어떤 이유로 아니, 하는지 그러니까, 호목,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가 아니라, 한 주는 호목 3 다 아, 한 보고, 주씩. 네, 한 아, 주는 네네네. 호목 4 보고, 네, 그쵸. 순간 너무 네, 어떻게 하지 너무 생각이 빡세죠, 네. 들어가지고. 사실, 네, 그쵸.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 오늘은 여기서, 네네, 이사님 그거는 어떻게 되는 말씀하시죠. 겁니까? 뭐, 증기수 5강도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러고 막, 음, 뭐, 함수, 뭐, 전사함수, 그거의 정의도 이제 뭐, 맞네요. 그러기로 했는데, 근데, 그거는 호목 어떻게 되는 3 거예요? 하면, 그러면 이번 주에 그걸 하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2번부터 4번까지 하면서 함수 정의랑 전단사 정의 연습까지는 해오는 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마이크 켜고 그 정의 읊고 뭐 설명할 수 있는 정도까지 연습을 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 공지로는 이제 홈워크 2 4번까지랑 그리고 이건 공통입니다. 다 한 줄 한 줄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하는 거랑 그냥 LMM이 불러주니까 이렇게 쓴다.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이제 뭐 이게 제일 그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사실상 그 솔직히 이게 안 되는 거는 어 그러니까 이동규 선생님이 이게 되고 이유는 그 이전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동규 선생님이 뭔가 방금 이제 뭐 제가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눠놓고 누구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조금 거칠게 말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이동규 선생님 입장이 훨씬 더 이해가 가요. 왜냐면은 저랑 같이 계속 그 기나긴 10월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너무나 당연해서 사실 저는 맞춰야 되면 이동규 선생님한테 맞춰야 되는 거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여태까지 해온 게 있는데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그 존중이 필요하고 이동규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방향을 명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맞습니다. 오늘은 네, 이쯤까지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다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고 이제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기수가 사실 저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진짜, 진짜 기초를 다루기 때문에 자,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자,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참여를 해도 되기 때문에 진짜 그리고 코어한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또 다 같이 또 열심히 이제 후발주자로서 다 같이 이제 같이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차 그 증명기촌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 또 언제든 좋으니까 그리고 디스코드 항상 좀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이제 이승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면서 다져지는 게 있고 그리고 그렇게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되니 전혀 개의치 않고 네, 올려주시면서 많은 채팅 활성화 됐으면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